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치열하게 스펙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쉬지 않죠. 남들 다 한다는 N잡을 뛰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하거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매달립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재테크 유튜브를 보면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잠을 줄여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우리의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요?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살수록 역설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번아웃에 빠지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함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이 뇌의 함정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을 쳇바퀴 도는 햄스터처럼 살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먹혔습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열심히 저축하고 아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월급은 놀랍도록 그대로인데 물가는 눈 뜰 때마다 오르고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은 이미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숫자가 됐습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숙련된 기술을 단 몇 초 만에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자 번디는 이 상황을 햄스터 바퀴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달려도 결국 제자리인 것처럼 방향이 잘못된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만 소진되고 지독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도착점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이 불공평해서 경제가 어려워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가난에 최적화된 상태로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터널 시야라고 부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오직 저 멀리 있는 작은 출구의 빛만 보이고 주변은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뇌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결핍 상태에 놓이면 정확히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 이번 달 월세, 이번 달 실적이라는 생존에 직결된 압박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 뇌는 미래를 설계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대신 즉각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샌들 멀레이너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돈이 부족하다는 압박감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IQ가 일시적으로 13점이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거나 만취한 상태와 맞먹는 수준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쁘고 가난할수록 눈앞에 푼돈에 집착하게 되고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는 완전히 시야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열심히 살수록 시야는 더 좁아지고 좁아진 시야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다시 경제적 결핍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밤낮 없이 일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러한 터널 시야 현상은 우리를 교묘하고 무서운 두 번째 함정으로 밀어넣습니다. 바로 보상심리와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리고 진상고객한테 치여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채로 퇴근하는 내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뇌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도파민 수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뇌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빨리 도파민을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이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뇌를 달래는 방법이 바로 소비입니다. 오늘 개고생을 했는데 오마카세 한 번쯤은 괜찮잖아. 나를 위한 선물로 명품 지갑 정도는 돼. 이것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가짜 보상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 과로로 찢겨나간 마음의 상처에 바르는 아주 값비싼 진통제일 뿐입니다. 노동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고 그 소비 때문에 줄어든 잔고를 채우기 위해 다시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 소중한 종잣돈이 나의 스트레스 비용을 감당하느라 매일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다들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믿지만 무작정 아끼려는 그 집착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5,000원짜리 배달 팁은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는데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는 월 몇십만 원 차이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뇌가 돈에 자꾸 이름표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이건 보너스로 받은 공돈, 이건 어차피 나가야 할 돈, 이렇게요. 이것을 심리적 회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같은 돈인데 이름표가 다르면 뇌가 완전히 다른 돈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나간 10만 원은 뼈 아프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10만 원은 공돈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꽉 쥐고 후자는 쉽게 써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피땀 흘려번 10만 원이든 우연히 생긴 10만 원이든 그 돈의 가치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돈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만 판단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가? 내가 이 돈을 위해 일하는가?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 당신 지갑 속의 돈에서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처음으로 돈을 감정이 아닌 도구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세 번째 함정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당신 뇌 속에 박힌 온도계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을 떠올려 보세요. 실내 온도가 설정값보다 높아지면 찬바람을 내뿜고 낮아지면 히터를 틀어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죠. 우리의 무의식에도 이런 경제적 온도계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인생의 온도를 높이려 해도 현실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분입니다. 그건 당신 뇌의 온도계가 이미 가난이라는 서늘한 온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열을 올릴수록 뇌는 에어컨을 틀어 당신을 다시 익숙한 가난으로 끌어내립니다. 만약 운 좋게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큰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멀쩡하던 차가 고장나거나 무의식적인 과소비로 그 돈을 기어코 다 써버리게 됩니다. 변화된 풍요보다 익숙한 고난이 뇌에게는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선 상한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당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선을 절대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어라 달려도 이 설정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쳇바퀴만 도는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 함정이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터널 시야와 도파민의 배신은 환경이 만든 함정이지만 이 가난의 온도계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짜리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설정 온도입니다. 이 값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뇌는 반드시 당신을 그 가난한 온도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터널 시야, 도파민의 배신, 경제적 서모스탯. 이 세 가지 함정은 사실 하나의 부리에서 자랍니다. 뇌의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해법도 하나입니다. 뇌를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오늘 밤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행동 첫 번째, 감정 가계부입니다. 퇴근 후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줄만 적으세요. 지금 내 감정이 무엇인지. 짜증났다, 억울했다, 외로웠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동적인 마음이 발생하면 뇌의 편부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고 꺼져 있던 전두엽을 강제로 재가동시킵니다. 그 0.5초가 충동과 행동 사이에 이성의 개입을 허락하는 유일한 틈새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있으면 당신의 소비 패턴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결핍이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서모스탯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실전 행동 두 번째, 10분 빈둥거림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TV도 끄세요. 그리고 딱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누워도 됩니다. 멍을 때려도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어떤 자극도 없어야 한다는 것. 왜 이게 필요할까요? 하루 종일 생존 모드로 달려온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 쇼츠나 SNS로 도파민을 채우면 뇌는 자극 중독의 굴레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반면 아무런 자극 없이 뇌를 조용히 내버려 두면 뇌가 스스로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억눌렸던 생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해결책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전두엽이 다시 켜지는 거죠.
처음에는 10분이 너무 지루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손이 자꾸 핸드폰을 찾을 거예요. 그 불안감이 바로 당신의 뇌가 얼마나 깊이 자극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불안감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확행으로 도파민을 채우는 대신 20분을 뇌에게 선물하세요. 이것이 터널 시야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실전 행동 세 번째, 의사결정 자동화입니다. 앞선 두 가지 행동을 실천하면 당신의 뇌에는 아주 소중한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 이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하루치 판단력이 소진됩니다. 그 상태로 퇴근하니 충동 소비가 터지는 거고, 그 상태로 저녁을 맞으니 전두엽이 꺼져 있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생 검은 터틀넥만 입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오늘 뭘 입을지 고민하는 데 쓰이는 뇌의 에너지, 단 한 조각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낀 에너지를 오롯이 애플의 제품 설계에만 쏟아부은 거죠. 오늘 저녁 딱 3가지만 미리 정해두세요. 내일 아침 식사 메뉴, 내일 입을 옷, 내일 퇴근 후 10분 빈둥거릴 장소. 이 3가지를 지금 결정해두면 내일 당신의 뇌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진짜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죽도록 일하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절대 당신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느라 방향을 점검할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노를 아무리 세게 저어도 배의 방향이 폭포를 향하고 있다면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를 잠깐 내려놓고 당신이 탄 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충동이 오면 감정을 한 줄 적고, 집에 오면 1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일 사소한 결정 3가지를 지금 미리 정해두세요. 이 3가지가 당신의 뇌를 터널 밖으로 조금씩 끌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삶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뇌가 잠시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영상을 끄기 전 당장 한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돈으로 때우려 했나요? 짜증이었나요? 외로움이었나요? 아니면 억울함이었나요? 지금 댓글창에 그 감정을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이 켜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검색된 감정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음 검색소는 언제나 당신의 언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